이제 오사카 교토 갈 때는 뭘 사야 되지? 버스 패스도 별로고, 교토 넘어가는, 이것도 별로고. 어, 지유 패스 사라졌나? 안녕하세요. 청직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사카 교통권 총정리 영상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날먹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기도 했었고, 예전에 정말 모든 교통권을 전부 다 비교해 본 적이 있어서 그 기억만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변화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선 빨리 영상을 보고 이대로 사셔서 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자별 추천 교통권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사카 2박 3일 여행 일정입니다. 오사카 시내를 첫날 둘러보시고 유니버셜을 하루 다녀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사카 시내를 조금 더 보실 분들을 위한 추천입니다. 혹은 오사카 시내만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이대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유패스 2일권 그리고 라피트 왕복권입니다. 다음은 교토, 오사카 3박 4일 여행 일정입니다. 오사카 시내를 첫날 여행하시고 둘째 날 유니버셜 그리고 셋째 날 교토 그리고 다시 오사카 시내로 돌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여행권 추천입니다. 지유패스 1일권 그리고 간사이 미니패스 그리고 라피트 편도권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사카 교토 4박 5일 여행 일정입니다. 오사카 그리고 유니버셜 그리고 교토 3일의 일정인데 교토 3일 중 첫날을 고베 혹은 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이대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주유패스 1일권 그리고 미니패스 그리고 교토에 있는 버스 지하철 패스 그 다음에 하루카 편도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패스권입니다. 간사이 와이드 패스입니다. 오사카 소도시들을 좀 여행하시고 그런 작은 도시들을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교통권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통권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일찍 돌아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정이 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한 2시간 넘게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지금 처음으로 설명해드릴 이 주유 패스 때문에 영상을 전부 날리게 됐습니다. 이걸 어디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하면 변명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일단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주유 패스입니다. 이 패스권 덕분에 정말 2시간 넘게 찍은 영상이 다 날아갔는데 홈페이지를 보시면 오사카 이패스로 바뀐다는 것처럼 페이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절대 이패스는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혜택도 별로 없는 패스권이라 따로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만약 이것저것 체험하고 싶으시고 렌트를 하셨다면 살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여기 뜨시는 팝업창 아래를 보시면 판매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여행사 플랫폼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 편하신 곳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라서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맘 편히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추천 이용 시설은 공중정원, 그리고 햇바이브 관람차, 도톤보리 리버크루즈, 혹은 원더크루즈, 그리고 치덴카쿠, 고부자네 놀이배, 선셋크루즈, 산타마리아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온천 이용권이 사라져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중에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만 이용해도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에 첫 오사카 여행자분들에게 그리고 여러 번 방문하셨던 분들도 저는 이건 항상 사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교통권 패스입니다. 보통 남바나 니온바시 그리고 심사이바시 등의 숙소를 잡으시면 이용이 용이합니다. 이어서 각 코스별 이용 방식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박 3일 코스에서는 2일권을 이용하시라고 추천해드렸는데 해당 일정 동안 시내 여행, 유니버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입니다. 첫날은 우메다 혹은 남바, 신이마미야 혹은 덴카차야 이 정도 지역을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이 중에 남바는 중앙지역이라 이쪽에 숙소를 잡으시고 꼭 넣으시고 우메다나 신세카이 쪽 방금 말했던 신이마미야나 덴카차야가 신세카이 쪽입니다. 이곳 중 한 곳을 선택하시는 정도면 첫날 일정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날 유니버셜을 가셨다면 가지 못했던 곳에서
저녁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버셜을 방문하실 때는 추가로 지하철 티켓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현지에서 이 주유 패스로 니시쿠즈역까지 가셔서 니시쿠즈역에서 구매하신 다음에 유니버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3박 4일, 4박 5일 여행 일정입니다. 해당 일정에서는 1일권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3박 4일은 첫날 사용하시고 둘째 날부터 미니 패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박 5일 일정도 마찬가지로 첫날 사용하시는데 4박 5일 여행 일정에서는 해당 일정에 첫날 미니 패스를 같이 시작하시는 정도로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니 패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패스권인데 조금 외곽으로도 나갈 수 있는 패스권입니다. 일본의 지하철은 국철과 사철로 나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주유 패스는 국철, 지금 설명드리는 미니 패스는 사철에 해당됩니다. 일본은 따로 환승 시스템이 없어서 내부에서 이어져 있더라도 잘못하게 되면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구별하셔서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JR로 교토를 넘어갈 때, 그리고 그 나라 지역이나 다른 조금 이렇게 고베, 이런 지역을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미니 패스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철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는 패스권인데, 구간은 조금 정해져 있어요. 고베 정도, 그리고 나라 정도, 교토 정도, 딱 이 정도 범위 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로 소도시들도 이용하실 수 있긴 한데 어, 그렇게 추천해 드릴 만한 소도시까지 이용하시기에는 조금 범위가 좁아서 이거는 그냥 나라 정도 가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슴한테 샘배 한번 먹여보셔야죠. 그리고 이 패스권은 공항에서 시내로 넘어올 때도 되게 유용합니다. 갈아타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 한 번에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그 라피트나 아니면 하루카 같은 교통권을 이용하기보다는 이걸 사용하셔서 그 JR 호선도 마음껏 이용하시는 방식이 조금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토에 있는 버스 지하철 패스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그렇게 많이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교토를 하루만 여행하실 거라면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시간적인. 그래서 보통은 가하라마치 역 쪽에서 보통 청수사 정도, 청수사, 은각사, 금각사 정도 이렇게만 이용하셔도 사실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버스를 3번, 4번 이상 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버스 패스라고 해서 버스만 탈 수 있는 패스권이나 지하철만 탈 수 있는 패스권을 분리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 이게 합쳐지면서 1200엔이 돼버려서 버스를 4번 정도, 4~5번 이상 타실 거 아니라면 혹은 교토에서 교토 조금 안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방문하실 게 아니라면은 그렇게까지 추천해드리는 패스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패스권을 구매하시면 다리는 조금 덜 아파요. 저는 첫 여행 때 진짜 발이 온통 우집투성이었거든요. 어, 뭐 은각사, 철학의 길 이런 데를 다 걸어 다녔어요. 그러기엔 사실 거리가 너무 멉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요. 이럴 때는 버스를 이용하셔서 다리는 조금 편하게 조금 뭐 알아보고 버스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은 조금 있겠지만 조금은 편하게 일본 버스도 타보시고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구매하시는 게 나쁘진 않은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곧 교토 3일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이 교통권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전일을 다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고 첫날 교토로 넘어가서 교토 근처에 숙소 있는 데까지는 그냥 버스 한 번 타는 정도, 지하철 한 번 타는 정도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날에 그 조금 교토를 세부적으로 보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은 이 교통권을 사셔서 지하철로도 조금 다니시고 버스도 타고 다니시고 그러면서 교토를 조금 더 넓게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하루카랑 라피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속열차로 신칸센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인천공항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고급진 그리고 공항에서 남바역까지 30분이면 올 수 있는
혹은 교토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교통권입니다. 교통권이라기보다는 그냥 지하철 혹은 열차 티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카는 15,000원 정도 합니다. 공항에서 교토역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교토에서 공항으로 이동하실 때 보통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보통 오사카 교토 여행하시는 분들은 초반에는 오사카 지역에서 지내시기 때문에 라피트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패스를 이용하셔서 그 남바역 쪽으로 나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행을 하시면서 교토를 넘어가셨다가 교토에서 공항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 하루카 패스 편도권을 구매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피트도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거는 정말 좋기는 해요. 사실 30분마다 한 대, 혹은 15분마다 한 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공항에서 바로 이 열차를 타시면 남바역까지, 조금 거리가 있는 남바역이긴 한데 그 남바역까지 30분, 정말 30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거나 그 공항에서 좀 많이 지치신 분들은 그냥 이거 구매하셔서 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와이드 패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와이드 패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스인데, 이건 나중에 따로 띄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간사이 지역 전체를 여행할 수 있는 패스권입니다. 조금 소도시 와카야마 혹은 히메지, 아니면은 좀 도토리나 오카야마, 이 정도까지 여행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저 밑에 시라하마도 가실 수 있고요. 이런 데는 막 온천 마을도 있고, 일본의 뭐 사구, 그러니까 해안가에 사막이 있어요. 그런 사막도 가실 수 있고, 아니면 일본에 있는 중화타운,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이 있는 도시도 가실 수 있고, 그리고 경치가 되게 좋은 곳, 좀 시골 같은 곳,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니실 수 있어요. 게다가 이 패스권은 그 자전거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모든 역에 다 있는 건 아닌데 조금 괜찮은 역들에는 어지간하면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요. JR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 패스권만 있으면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열차 여행으로 액기밴드 먹고 이러면서 그 도시로 이동하신 다음에 그 도시에서 자전거를 빌리셔서 동네 여행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선택지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좋았던 곳은, 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곳은 기노사키 온센역이랑 시라하마였던 것 같아요. 시라하마는 섬은 아닌데 약간 해안가에 있는 약간 섬 같은 느낌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전거 빌리셔서 한 반나절, 그래서 한나절이면은 한 바퀴를 다 도실 수 있거든요. 조금 위험하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한 바퀴를 여행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회도 사 먹고, 이렇게 군데 있는 그 조국탕들이 있어요. 그 조국탕마다 발을 한 번씩 담그기도 하고, 그리고 온천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온천이 되게 특별해요. 500엔이, 제가 갔을 때는 500엔이었는데 해안가에 있는 온천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탕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지는 노을을 보면서 온천하는 그 기분이 또 끝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곳, 이런 곳, 그리고 기노사키 온센은 한 20몇 가지의 온천들이 마을에 몰려 있어요. 이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어, 온천 이용권이 제가 갔을 때는 1,200엔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200엔을 내고 모든 온천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탕 저탕 뭐 목욕 바구니 하나 들고, 그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온천을 하시면서 동네 구경도 하시고, 그러게 되게 좋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뭐 히메지나 고베, 나라 이런 곳도 다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로 편하게 좀 열차 여행, 액기벤 먹으면서 하는 여행, 그런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패스권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패스권이 5일짜리예요. 그래서 5일 동안 마음껏 그 일본의 열차 문화를 즐기실 수 있는 패스권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신한 큐패스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분리돼 있었는데 올해 작년 말쯤부터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원래는 하나에 막 5,000원, 6,000원이면 이걸 샀어요. 그래서 교토를 넘어갈 때 저는 이 패스권을 구매해서 넘어갔었는데 지금 이게 합쳐지면서
1200엔 정도로 가격이 1200엔인가 600엔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이거는 별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사실 오사카에서 교토 넘어가는데 10,000원 정도 들긴 하거든요. 10,000원? 800엔에서 900엔 정도 들 거예요. 근데 이걸 이용하는 근데 이 패스권을 굳이 구매하신다? 당일날 교토를 왕복하실 거 아니라면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불편한 점들도 있고요. 뭐 하루 동안 고베까지 여행을 하신다. 고베나 뭐 여기 온천이 딸려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긴 해요. 그곳까지 좀 여행을 하신다. 뭐 이런 조그마한 교토랑 고베 사이에 있는 소도시들을 여행하실 분들 하루 동안 그런 분들이 구매하신 패스권입니다. 이 패스권도 그렇게 추천해드리진 않아서 별 3개 정도? 10개 만점에 3개 정도입니다. 주유 패스는 별 10개 중에 지금 가격이 조금 오르고 온천이 빠져서 7개, 그리고 미니 패스는 저는 별점 8개에서 9개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 지하철 패스는 별점 5개, 그리고 하르카 라피트는 이거는 별점 만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절약이 가능해서 하르카 라피트는 별점 10개. 그냥 이거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편하긴 진짜 편해요. 그래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와이드 패스, 이거는 저는 별점 10개 만점에 11개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갈 때마다 이걸로 일주일씩 여행을 하거든요. 정말 만족감이 큰 패스입니다. 되게 일본의 진짜 정취를 느끼려면은 저는 이런 패스권을 이용하셔서 일본 여행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 정도 추천해드리는 선에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삿포로 쪽을 한번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선교 유적지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여기저기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아니면은 그 삿포로 패스권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을 하시는 코스로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뭐 하코다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보리베스가 될 수도 있고, 오타루나 삿포로 시내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조금 더 공부해보고 제가 이전에 갔던 여행 기록들 찾아보고 그러고 다음 영상을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청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